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이명호 스타마스터님 라인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잠깐만요. 네. 아, 네. 제가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니까 이명호 본부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리더스 멤버로서 제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또 정보도 또 많이 주시고 해서 감사의 답으로 이렇게 자리를 부족하지만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이 제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얘기들도 있을 거고 또 맞지 않는 얘기들도 있겠지만 저 여자는 또 저렇게 또 풀어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가끔 가다가 이웃집 이모가 해야 되는 이유가 가끔 있잖아요. 엄마 말 잘 안 들릴 때 이웃집 이모가 좀 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가끔 저희들은 이렇게 교차 강의도 하고 또 나눔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영상 하나 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보고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네. 네.
당신의 결정은 당신의 미래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어, 오늘 이 영상 혹시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어, 감사합니다. 어쩌면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제 올해로 64이 됐어요. 6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지난 50년, 60년 동안에 저의 몸에 배웠던 것들을 벗고 또 나머지 60년을 더, 50년에서 60년을 더 살려면 저도 제 스스로가 불의를 쪼아내고 또 모든 것들을 벗고 다시 태어나야지만 또 그 정도의 생활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를 통해서 어떤 게 듣고 싶은지 혹시 한번 저 이런 거 듣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용감하게 어? 한번 그냥 제 맘대로 해요. 네, 제 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PPT 한번 짧은 건 아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돼가지고요. 그래도 할머니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아, 네. 이게 잘 안 보이네. 잠깐만요. 이거가 어떻게 없으지?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를 눌러야 돼. 예. 예, 슬라이드 쇼를 누르는 데가 지금 뭐로 감춰져가지고, 음, 어, 그가 보이지를 않아서요. 아니. 음, 저거는 보이겠는데, 이 위에 화면이 예, 뭘로 감춰져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음, 그 옆에 오른쪽으로 그거 눌러보세요. 네. 제 눈에는 왜 안 보이지? 이거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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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를 보내드릴게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대신? 지금 상태 그저 밑으로 지금 위에 뭐가 막혀가지고요. 잘 지금, 익은 와인처럼 나오는데요. 어디요? 잘 익은 와인처럼 해서 제일 앞장 그 음, 현재 현재 슬라이드부터 죄송합니다. 음, 위에 게 안, 슬라이드 씨. 잠깐만요. 그러면 그냥 이것대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네. 네, 예, 슬라이드 쇼를 하려니까 지금 위에 뭐가 막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제목이 잘 익은 와인처럼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음, 아직은, 어, 녹 익은 것 같은 아주 멋있는 와인의 맛은 아니지만, 정말 괜찮은 와인이 되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희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잘 익은 와인이 될까? 여러분들도 어떤 와인의 맛으로 인생이 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두 가지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아마 이 두 가지 영상에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딸 둘과 우리 세 가족, 저작년이네요. 22년 가을 북촌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는 다 큰 수녀가 되어서 이제 새 식구들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진은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네. 저희 부모님께서 제일 마지막 사진에 손을 잡고 가시는 마지막 모습으로 이렇게 남겨진 사진이에요. 이제는 아버님께서 파킨슨으로 너무 심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상황이 됐지만, 이 사진이 제 한갑 때, 3년 전 한갑 때 제 한갑 모임에 오셔서 축하해 준다고 말씀하시고는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요즘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효자이고 싶습니다. 효녀이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식들은 저절로 효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인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식들 딸만 다섯인 집안에 마지로 태어난 제가 아버지를 못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지금 상황이 정말 죄송하고 어,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경제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따로 나가 계셔서 사시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딸 둘과 함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대학에서 도자기죠. 도예를 전공했고요. 아이들 미술 레슨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음, 싱글맘이 된 지가 한 24년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스토리를 들으셔서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딸만 다섯인 집안에 마지로 태어나서 정말 부모님께 효녀가 되고 싶었지만 생각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요, 정말 평생을 불효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딸만 다섯이었던 어머님한테 첫 번째가 아들로 드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첫 번째 불효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또, 정말 제가 딸 다섯 중에서 저 하나만 서울대를 못 갔거든요. 동생들이 다 교수인데 저 큰딸 하나를 잘 키우고 싶었고 마지가 잘 되어야지 다 잘 된다라는 그런 옛날 어머님들의 생각 때문에 저를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고 하시지만 저는 서울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첫 번째 또 실망을 안겨드렸고요. 그리고 또 교수가 되지도 못했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어, 시집을 갔을 때 딸 둘을 낳고 아들을 못 낳은 것. 제가 미국에서 딸 둘을 낳았는데 어머니께서 몸이 괜찮나, 잘 낳았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 낳았노? 이렇게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서러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엄마는 내가 건강한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아들만 생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딸만 다섯을 낳았기 때문에 제가 딸을 둘 낳았을 때 딸을 일곱을 낳은 것 같은 마음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애미 닮아서 딸만 낳는구나라는 말을 듣기 싫으셔가지고 정말 제가 아들을 하나라도 낳아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정말 잘 살아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였는데 또 미국에서 돌아와서 교통사고로 이렇게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후유증으로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불효를 또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 불효는 어머니께서 정말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던 과거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불효는 예쁜 딸 둘을 학교 같지 않은 학교,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학교, 예, 대안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보냈다라는 것에 많이 실망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대안학교가 엄청 좋은 학교로 되어 있지만 제가 20년 전, 25년 전에 아이들을 대안학교를 보낼 때 정말 힘들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됐네요. 아이들은 대안학교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때였습니다. 에미는 다단계, 애들은 학교 같지 않은 학교에 보낸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손가락질을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 인생 중에 제일 잘한 것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네, 아이들을 대안학교 보낸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운전을 했던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운전 하나밖에 없다는 거를 갈수록 느끼고 있거든요. 남편도 아니고요. 아이들도 아니고요. 어떤 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운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 그리고 외로울 때, 그리고 어딘가를 훌훌 떨어져 나갈 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운전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굉장히 운전이 중요한 도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고 또 잘 이겨내고 해냈다라는 겁니다. 제 인생의 이 세 가지가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정말 제 스스로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싱글맘으로 24년을 이제 24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싱글맘, 제가 어떻게 해서 싱글맘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싱글맘들의 도우미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술 레슨을 하고 싱글맘이 되어서 미술 레슨을 하고 있을 때 학교 선배님이신 이다은 마리아 총장님으로부터 하이리빙이라는 H사를 전달을 받았고요. H사가 좋아서 간 거는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를 또 하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요. 선배님이 너무 좋아서 만나고 싶어서 다니게 된 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터미 하이리빙에서 한 7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하이마스터라는 직급으로 한 300,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소비자가 떠나가기를 시작을 했고 애터미 얘기를 시작을 했죠. 어, 하지만 저는 이다운 총장님한테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한테 제일 하기 힘든 게 한 입으로 두 가지 하는 말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하이디빙이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내일부터는 애터미가 될 거야 라는 말을 죽어도 하기 싫더라고요. 이다운 총장님과 함께 애터미의 비전은 보기는 했지만 저는 안 갈 테니까 언니 혼자 가보라고 정말 울면서 뻗대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저를 반강제로 애터미에 이렇게 가입을 시켰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다운 총장님이나 스폰서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지금 저는 애터미에서 1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애터미를 통해서 나는 또 나의 미래를 어떻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또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신규 사장님들이 혹시 완전 신규 사장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냥 저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이리빙에서 7년을 일을 하고요. 여기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하이리빙이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두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비비크림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하이리빙도 한국 콜마에서 만든 제품을 유통하고 있었고, 애터미도 한국 콜마에서 유통하는 제품을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같았고 성분도 비슷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제조 회사는 둘 다 예, 한국 콜마였습니다. 그리고 또 둘 다 네트워크 마케팅이었고요. 이 두 가지 똑같은 제품이 하이리빙 제품은 48,000원, 애터미 제품은 76,500원이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게 됐던 시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애터미를 선택할 때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어, 애터미를 선택하는 순간에 제가 하이리빙을 포기를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탈퇴를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하이리빙을 하면서 300만 원이라는 돈을 쌓아왔는데, 인쇄 수입으로 쌓아왔는데, 그것을 탈퇴라는 명목으로, 그것도 가장이라는 제가, 그때 아이들이 대학생 1학년, 3학년이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두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그 나이에 제가 제 수입을 제로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건 정말 간이 부어도 엄청 부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애터미의 수입 구조를 보는 순간에, 네, 수입 구조를 보는 순간에 2개월 만에 판매사를 도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1년 만에 제가 팀장으로 하면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벌면서 하이디빙을 능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애터미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 3월 15일 날 첫 판매사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만에 2013년 6월 달에 저는 팀장을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약 30번의 판매사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애터미에서의 저의 사업의 진행 방법이나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도 아마 그때 30번을 판매사를 진행을 하면서 쌓아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애터미를 30번을 진행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그리고 지금,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애터미를 진행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저는 의도적으로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이리빙을 하다가 애터미를 시작을 딱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직접 얘기를 할 수 없다가 보니까 스폰서를 대동시켜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가 가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저 사람은 오래됐으니까 이 정도 버는 거 이해하겠다고. 근데 너는 얼마 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도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는 내가 의도적으로 성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의 6만 원, 7만 원부터 15만 원, 그리고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작게 버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의 성장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을 컨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7만 원, 6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작아서 보여주기 싫다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A라는 분이 7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받다가 또 7만 원 받다가 300만 원 받다가 또 1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 받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에 얼마를 벌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분명히 100만 원 이하로 뚝 떨어질 거다라고 우리는 모두 다 추측을 할 겁니다. 하지만 6만 원 받다가 12만 원, 그리고 18만 원, 그리고 25만 원, 30만 원. 그 다음에 나는 연말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을까요? 믿죠. 왜? 계속적으로 나의 작은 성장이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6만 원, 12만 원의 이 작은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피하라느냐라고 하는 게 이 사업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비를 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자신이 프로모션을 하려고 한번 자꾸만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폰서들이나 저 위에 상위 직급자들이 높은 직급을 봐야지만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내 스스로 프로모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정말 말을 못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요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도 할 수 있게 되었어. 왜? 애터미를 통해서. 또 내가 옛날에는 슬리퍼 끌고 아니면 운동화 차림으로 이렇게 그냥 편한 차림으로 다녔지만 나의 모습이 외적 자세가 달라지지 않았어? 그리고 나의 머리를 찔끔 묶고 다니던 나의 모습이 이렇게 커트를 치니까 어떻게 보여? 라는 어떤 나의 외적이나 내적인 성장들을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노출시켜 보시면 이것 또한 자신의 프로모션으로 사람들한테 자극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이나 외적으로 성장하시는 작은 성장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그리고 두 번째, 기본에 충실했다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이리빙에서 애터미를 할 때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애터미라는 회사가 원자력 연구원과 한국 콜마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원자력 연구원이 왜 방사선과 한국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원이 왜 다단계를 하지? 그리고 한국콜마는 화장품과 의약품을 만들고 연구하고 있는데 왜 다단계를 하지? 그리고 이 두 회사나 기업은 왜 만나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자력 연구원과 한국콜마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만나서 이렇게 애터미와 또 조인이 되었을까? 제가 애터미를 초창기에 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 팔아먹는 회사 너무 많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니까? 라고 저의 발목을 잡았었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두 번 다시는 네트워크를 안 하리라는 생각 때문에 애터미에서 완전한 기본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시작할 때 200여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했고요. 궁금한 것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한 다음에 네, 애터미로 2012년 1월부터 요입당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말을 요즘에는 정말 듣기가 힘든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들의 정보를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많은 기본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애터미가 만들어졌던 역사나 배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마시고 쉬운 단어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해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를 하지 않으셨던 소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단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자기네들 용어를 많이 쓴대요. 그래서 마치 이해가 된다고 우리를 생각하지만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에 관한 얘기들도 그래요. 우리는 처음에 4대 기술, 지금은 6대 기술이지만 4대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33나노 다중 액정 기술이라고 마구 떠들고 있죠. 이렇게 고순도 정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면 이 단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배운 그대로 입으로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가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전해주신다면 GSGS 전략이 뭔데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누군가한테 GSGS 전략의 기본 정책이나 회사의 방침을 그리고 그것이 이루고 있는 많은 결과물들에 대해서 자랑하실 수 있나요? 저는요,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어려운 단어로 외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가 그 단어 하나의 뜻을 완전히 내 걸로 이해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쉬운 단어로 풀어준다면 이거를 듣는, 애터미를 듣는 많은 소비자들도 어쩌면 더 이해도 빠르고 또 애터미를 이해하는데 더 좋은 결과물을 여러분들한테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저는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들 욕심내면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애터미에서는 욕심 한번 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한테의 욕심은 제가 애터미를 딱 받아들였을 때 제 스폰서에 저를 안내했던, 아니요, 저를 컨택했던 스폰서의 레그도를 받습니다. 그 레그도를 봤더니 제가 소실적에 달려있더라고요. 그 소실적에 제가 세 번째 사업자로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봤더니 왼쪽에 2명, 오른쪽에 2명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세 번째 사업자로 달려있는 거예요. 제 스폰서님이, 저를 컨택하셨던 분의 소실적이에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저는 스폰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했죠. 저를 데리고 가달라고. 저를 두 번째, 두 사람 안에 들어가도록 안내를 해달라고. 그리고 스폰서님이 안내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내한 스폰서님의 그림을 알고 계시나요? 욕심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스폰서님의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폰서들이 나를 왜 안 도와주냐?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이 자세가 스폰서들의 관심을 끌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요? 그리고 네 번째, 나는 한번 나중에 큰 소리를 내서 한번 소리쳐 보세요. 나는 내 소실적의 대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시면 자꾸 스폰서님들한테 의지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할 때 저는 주력 라인에 달아주세요. 나는 A 라인에 달아주세요. 나는 좌측 라인에 달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그러겠죠. 네트워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모든 분들이 주력 라인 좌측에 대실적에 달고 싶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소실적의 대장이다 라는 생각, 1번 사업자면서
대장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신다면 내 밑에 있는 내 하위에 내가 가입한 사람들은 나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나의 실력을 높이셔야 되고요. 열정을 높이셔야 되고요. 여기 계신 이맹호 스타마스터님처럼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내 소실적에 있는 내 파트너들은 언제든지 움직이거나 마음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저는 제 스폰서님의 처음에 소실적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스폰서님이 저를 안내하는 방법을 보면서 저를 믿기 시작을 했죠. 그분은 본인의 소실적의 대장처럼 항상 일을 하셨거든요.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의 대실적에 달려 있으면 망하겠구나. 나를 돌보지 않았겠구나. 덜 돌볼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나는 내 스폰서의 소실적에 달려 있는 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는 여러분들의 소실적에 달려있는 여러분들의 파트너는 여러분들의 소실적에 달려있는 것을 감사해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사업자는 나는 내 소실적의 대장은 나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섯 번째, 상담을 통해서 속도와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상담이라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다가 스폰서님하고 상담한 지가 며칠이 되었지? 라고 생각하다가 제 파트너들을 돌아다 봅니다. 제 파트너들이 상담을 안 하는 건 누구 때문일까? 결국은 내 자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상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 상담은 제 사업의 속도와 방향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리고 자주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어색하죠. 상담을 해야 될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받아본 사람이 상담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후원을 받아본 사람이 후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거는 어떨까요?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 저는요, 상담할 내용이 없어서 상담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해도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저한테 매일같이 저녁 9시에 전화를 한번 해봐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매일같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왜 전화하셨어요? 했더니 사장님이 상담하려면서요. 근데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파트너들을 보면서 정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상담은 훈련이에요. 그리고 상담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업이 어디로 펼쳐져 나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내 스폰서님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담을 할 때 잘 들어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아유, 어쩌면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게 상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상담의 실력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은요, 그냥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의 상담 속에는
반드시 방향과 속도를 알려주시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듣는 것만은 상담에서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죠. 파트너들이 상담을 할 때는 뭔가가 답답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주기를 원하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 플러스 방법의 제한도 받고 싶은 겁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잡죠?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죠에 대한 어떤 방법, 예, 방법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팀워크 이전에 우리는 더 중요한 건 핵심 팀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업에서 팀워크이라고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고 계시지만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그 팀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팀원으로서 정말 나는 줌 미팅이나 모든 것에 주도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줌 미팅에서 스피치 하나를 누군가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스피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적 자세는 사람들한테 비전이 될 수 있는 외적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지금 헤어스타일이나 그리고 옷을 입는 매음새나 그리고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팀에서 팀원으로 다른 형제라인한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먼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팀워크를 얘기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팀워크는요, 그냥 함께 열심히 일하고 마음을 합한다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이 두 줄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완전하게 잘 이해를 해보신다면 이 팀워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팀워크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스폰서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줄 마케팅 애터미 사업 안에서 나는 스폰서의 그림에 어디쯤 내려와 있는지, 그리고 스폰서의 목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스폰서의 목표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팀워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형제 라인 그리고 파트너 스폰서와 재밌게 마음 상하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팀워크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팀워크 안에 있는 스폰서의 그림, 그리고 사업의 방향, 스폰서의 사업의 속도, 이것을 미리 감지하고, 네,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팀워크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적 자세, 내적 자세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줌미팅에 임하고 있는지, 노트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한테 무엇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줌미팅에서 화면을 켜고 있는지, 그리고 네, 이 줌미팅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누군가한테 알려주려고 내 라인에 알려주려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에 충실해서 모든 파트너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약 12년 동안에 석세스 세미나를 한 150번 정도를 참석한 것 같아요. 거의 한 번도 안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해외에 나가 있을 때는 해외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했으니까요. 그러면 원데이나 부업과 세미나를 다 합치면 본사의 시스템을 저는 몇 번을 참석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몇 번만 듣고 다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 중에 제가 비전을 본 것 중에 제일 큰 거는요. 박한길 회장님이 제가 12년에 시작을 했을 때 13년에 이렇게 할 겁니다. 14년에 이렇게 할 거고 15년에 17년에 18년에 19년에 20년에 이렇게 할 거다라고 본인의 비전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2년 뒤에 100% 본인 박한길 회장님이 공포했던 그 약속을 100%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들을 그렇게 지켜가는 모든 것들을 영상이나 스폰서의 얘기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제 눈으로 봤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의 믿음과 저의 확신은 더욱 강하게 되었고 애터미를 하게 된 큰 원인, 이유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좋은 세미나를 볼 때, 만났을 때, 이거는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얘는 필요할 때 얘는 이 사람은 안 온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선택적 시스템을 타는 사람과 지속적인 변함없이 꾸준한 시스템을 타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선택적 시스템을 타는 사람은요, 안 나올 때 훨씬 더 좋은 강의가 진행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스템의 참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나는 정말 선택적 시스템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규칙적으로 잘 시스템을 타고 있다면 내가 안내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선택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규칙적 시스템을 타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시스템 안에 자리에 앉게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으로 이때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저의 지난 10년을 돌이켜 봤다면 앞으로의 나의 미래는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저는 한 5년 길게 잡으면 한 10년 정도를 애터미 안에서 열정을 갖고 더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독립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 우리는 사람들을 신규를 안내할 때, 한 줄은 내가 해줄 테니까 한 줄만 걱정 없이 해봐. 한 줄은 지금 엄청 커져 있다니까 한 줄만 하면 될 거야. 좀 더 쉬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 라인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두 줄 중에 한 줄을 하라는 얘기처럼 나한테 모욕을 주는 얘기는 없습니다. 한 줄만 하라는 뜻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아니 상속을 받은 내 자식들까지 이 한 줄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줄을 하라는 뜻은 결국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유혹의 말로 들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결국 두 줄을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애터미에서 독립할 수가 없고 한쪽을 평생 배를 이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뜻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좌측에 내 인맥으로 사업자로 나온 사람이 있나, 내 우측에 내 인맥으로 키워본 사람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시간적,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양쪽 라인을 잘 성장시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마 빠른 독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좌측에 제 파트너, 우측에 제 파트너들이 아마 저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요. 저도 또 그들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의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동지로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을 지금 11번째 다니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을 지난 2년 동안 다녔습니다.
한국에서도 하기 힘든 네트워크 사업을 해외에 있는 제 파트너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우리들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집중해주는 스폰서가, 그리고 전화만 하면 달려와 주는 상위 스폰서가 옆에 없다라는 외로움이죠. 우리는 지금 나의 한국에 있는데 옆에 있는 파트너들과 집 파트너들과 굉장히 가까운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애터미 안에서 우리 파트너들과 스폰서는 결국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동지로 살아갈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임페리얼이 되었을 때 파트너들과 관계가 나쁘거나 아니면 같이 성공한 파트너들이 별로 없다면, 성공을 해도 같이 놀 친구가 없다라는 말과 같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파트너의 성공을 도우시고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치기 전에, 파트너들이 지치기 전에, 네, 속도를 좀 빨리 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결국, 네,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반전에 빨리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후반전에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걸리는 시간이라면 초반에 초집중을 하셔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후반부의 빠른 속도보다는 전반부의 빠른 속도를 내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10년에서 15년을 달리는 게임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나는 아이들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아가씨 둘이 제 딸이지만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항상 무게감을 갖고 있죠. 마음의 무게를. 엄마가 혼자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정말 신경이 쓰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제 친구가 이래요. 아직도 10년이 넘었는데 그 일 하고 있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어. 안 힘들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왜 안 힘들어?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이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힘듦이 49래면 보람과, 그리고 정말 그들한테서 느끼는 행복이 51이라고. 그래서 고비고비 내 자신이 넘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한테 애터미는 행복하기만 한 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희 큰애가 지금 미국의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있습니다. 저를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고, 자기가 꼭 가장으로서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5년 전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 엄마 어떻게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하고 등을 치면서 떠나보냈지만 아이는 매일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혜준아, 엄마 바빠. 끊으면 안 될까?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아이들로부터 신경을 쓰지 않는 부모, 그런 독립적인 부모가 되고 싶어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애터미를 하고 있고, 또 어쩌면 우리 세 식구 중에서 가장 먼저 독립이 되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제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 중에 마지막 하나는요.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대안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20년 전에 대안학교는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하지만 제가
대안학교를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한 음식, 그리고 학원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과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학창 시절을 사춘기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안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대안학교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때의 제 수입으로는 그 아이 둘을 거기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두 아이들에게 장학금 아닌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학금을 주실 때 아이들한테는 말하지를 않고 저한테 몰래 주셨어요.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할까 봐요. 3년을, 아니 두 아이들을 6년을 저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 대안학교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많은 분들의 빚을 지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런 저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저는 애터미를 지금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누군가를 또 도우면 그가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스폰서의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스폰서의 그림 안에서 나의 역할이 지금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물을 내셔서 누군가의 희망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맥이 없어도 스폰서의 인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죠. 스폰서의 인맥을 가지고 온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요. 임페리얼 판매사인 우리들과 임페리얼이나 상해 직급자들 중에서 어느 분이 더 컨택을 하기 쉬울까요? 그리고 컨택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국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 나는 이제 인맥을 다 썼어. 이제는 인맥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요. 아닙니다. 인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인맥을 내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본부장이 되어서 총장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을 안내하기가 너무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임페리얼이 된다면 내 상위 스폰서, 저 위의 상위 스폰서는 엄청난 많은 인맥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결과물들요.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인맥을 누구를 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페리얼이 되어도 총장이 되어도 중심 라인에 붙일까요? 아닙니다. 중심 라인이라는 건 나를 중심으로 중심 라인이라는 건 국장, 본부장까지가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스폰서의 중심 라인은 없습니다. 한마디 정말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스폰서를 믿으시면 안 돼요. 스폰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자기의 그림 전체를 보기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사업을 잘해서 먼저 빨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스폰서의 인맥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기본이 충실하고 제대로 된 완성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스폰서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예비 사업자를 여러분들의 소실적에 붙여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스폰서의 인맥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파트너 신규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나 애터미 사업 시켜줘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온 중에 하나는
제 직스폰서인 이다은 마리아 총장님께서 유정아, 이번에는 이렇게 성장해봐. 다음에는 총장으로 빨리 성장해야 되겠지? 이렇게 저를 밀어붙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를 성장시키셨냐면요. 말없이 꾸준히 본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봤고요. 그리고 욕심이 생겼었습니다. 나라고 왜 못해? 나도 내 스폰서를 이기고 싶어. 이런 욕심이 생겼죠. 여러분들도 한번 욕심을 갖고 기본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스폰서의 인맥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된 나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애터미 사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어떤 것에 조금 꽂힌 것이 있다면 그걸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이렇게 어, 준비된 나로서 누군가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